우리가 20대 때 1억을 모았잖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응? 근데 각자 이제 1억을 모으면서 응. 힘들었던 일이? 뭐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럼. 응. 뭐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어? 3, 4년 걸린 것 같은데? 3, 4년? 왜냐면 나는 이제 우선 회사가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우선 그렇게 하니까 교통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두 번째 집에서 다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메리트인 게 이제 주거비가 어마어마하잖아.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고 전세는 뭐 큰 목돈을 마련 못하면 이자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나한테 막 생활비 같은 거를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 그냥 그렇지. 뭐 경조사 때 딱 그냥 용돈 드리는 정도? 또 회사가 유니폼을 입으니까 옷을 살 일이 없었지.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 하면은 여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옷하고 가방인데, 이제 옷도 막 완전 편하게 입고 다녀서 팀장한테 혼날 정도로 막 엉망으로 입고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유니폼이란 게 있었으니까 거의 돈이 나갈 데가 없지. 월급이 얼마였어? 처음부터 그거부터 얘기해. 총 기준으로 그때 그 소득금액증명원 때문에 4천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4천이나 4천 초반에 4천 조금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면 월 실수령 자체는 뭐 한 200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 다음 행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물가 상승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임금 상승하면 더 올라갈 텐데 거의 제자리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뭐 임금 페이밴드 개선 막 이러면서 그때 한번 또 살짝 점프를 했지. 봤자 뭐 4, 5천에서 그러니까 4천, 5천대에서는 크게 사실 4, 벗어나서. 5천이 작은 돈은 아닌데 1억을 모으기까지 거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는 절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치. 내가 그때 당시에 매 월마다 월말에 파일을 정리를 했어. 당시에 내가 막 풍차 돌리기 적금하고 막 매월 10만 원씩 막 이 돈이 계속 안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였어. 왜냐면은 적금을 막 하루 한 달에 막 2, 3개씩 들고 그걸 계속 부으니까. 그때 당시 그 풍차 돌기 적금이 되게 유행하던 시기였고, 우리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떼가는 연금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이런 실수령이 거 더 적지. 실수령이 적으니까 이제 내가 받는 월급보다 오히려 더 많이 모은다는 느낌이 들 정도? 나 같은 경우는 집 근처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 근처에는 직장이 없어. 일단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없었고, 그럼 나는 직업을 구할 때 첫 번째 요소는 물론 연봉이기도 했지만 기숙사 제공. 뭐 뭔가 기숙사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데 주거비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선택을 했던 거거든. 거주비나 이런 게 부담이 되는 직업은 선택을 안 했지. 그러니까 직장이 현장으로 갈 경우에 이제 주거비는 해결이 됐던 거고, 돈을 더 벌겠다고 이제 해외로 바로 나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작업복 같은 걸 적고 신발도 뭐 작업화를 주니까 밥도 당연히 주고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됐었거든. 게다가 급여도 국내보다 1.5배 정도는 더 줬으니까 물론 근무 강도나 이런 거는 거의 비교할 수준이 안 될 정도로 엄청 힘들었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대기업 부장급 정도로 받았으니까, 이게 뭐 500 중반 실수령 기준 500 중반까지 받았으니까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빨랐지. 나는 한 3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다 모았던 것 같아. 저축률 같은 경우에도 나는 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를 다 모았지. 연애할 때 나한테 선물도 비싼 거 아니었죠? 보통 주변 사람들은 이제 휴가를 한 4, 5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때 이제 못 썼던 소비를 거기다 다 쏟아붓거든. 동기들 같은 경우에 휴가 나와서 한 달치 월급을 다 써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소비를 통제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휴가 나와서도 되게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지. 그게 나중에 이제 자산 형성에 기여를 했고. 자산 형성에 기여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10,000원을 쓰면 나중에 내가 10만 원, 100만 원을 쓰는 효과가 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 조금 타이트하게 소비를 통제를 했었지. 연애를 하면서도 크게 내가 돈을 쓸 수 없었던 이유도 뭐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은 뭐 평소에 못 사던 옷도 사고 싶고 화장품도 이제 쓰게 되고
왜냐면 뭐 명품도 막 지르게 되잖아. 응. 연애할 때부터 느꼈지만 그렇게 막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근데 돈을 벌게 되면서 그런 거에 관심은 안 생겼나? 그 당시에는 옛날 사람들 막 보면 통장에 잔고 찍히면 뿌듯하잖아. 파일을 정리하면서 그거 보는 재미에 더 안 썼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걸 해도 참 내가 태가 안 나니까 약간 여기다 돈 써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그때 젊었을 때 할 걸 하는 후회가 있긴 해. 왜냐면 한창 이쁠 때 꾸미면 또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 친구가 돈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나랑 같이 가서 옷도 골라주고 그나마 그 친구랑 다니면서 가방을 좀 샀던 것 같긴 해. 이쁜 가방 사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였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관심이 없는 성격이라서 관심을 안 가졌고 돈이 모이는 거에 재미를 느끼면서 거기에 이제 빠지느라고 더 안 쓰게 된 거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다는 그 피드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통제가 조금 더 수월했던 거고, 쓴다는 것보다 그 모은다는 거에 대한 재미를 빨리 알수록 사람들이 모으기 좀 더 수월해진다. 사람마다 다른 게 내 친구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약간 반대의 그 힘으로 작용을 한 게 돈을 모으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래서 한 방에 써버린다. 그리고 이게 쓰는데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니까 그 친구는 되게 열심히 일을 잘했어. 그래서 포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서 쓰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지는데 나는 그쪽으로 아끼는 쪽으로 발달이 됐던 거고 그 친구는 쓰기 위해 버는 쪽으로 더 발달이 됐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봤을 때 그 친구랑 지금 본인이랑 자산의 규모가 좀 많이 다르지. 스케일이 다르잖아. 쓰기 위해 버는 게 이제 노력하고 일하는 게 좋은, 초반에는 이제 좋은 원동력일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원하는 바지 사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수록 사람이 노동력이라는 게 떨어지기 마련이고 번아웃이 오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번아웃이 왔지. 자산이 늘어나는 규모가 약간 속도도 다르잖아. 이게 나는 1억을 넘긴 이후부터 그 가속도가 좀 달라졌다고 보거든. 근데 우리가 각자 이제 그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뭉쳐서 새로 뭔가를 계속 굴려왔잖아. 계속. 근데 그때부터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진 거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지 못하면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 예를 들어 그 친구도 모으고 쓰고 이런 거에 재미가 들리면 더 큰 규모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규모가 없으니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도 없고, 일하는 거 외에는 사실 선택지가 없어진 거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소비를 우리도 극단적으로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근데 중간중간 조금 현타 오는 구간이 좀 있지 않나?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약간 옷에 관심이 없다고는 했는데 그냥 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보면은 내가 막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럴까? 막 약간 그때 내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싶은 현타가 올 때가 있지. 알뜰살뜰 살던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뭐 적금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했어야 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어쨌든 금융회사니까 남들보다 더 영리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모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어떻게 굴릴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계속 그렇게 굴렸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아쉽지. 예전에 나에게 나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때 당시도 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처럼 뭔가 이 돈에 특화된 100% 올인하진 않았던 것 같아. 뭔가 배우는데 돈을 좀 더 썼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 강의를 듣거나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루트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걸로 핑계가 되는 거지. 찾다 보면 더 많은 정보랑 강의랑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때 만약에 리스크를 좀 더 감당할 내가 능력이 갖춰져 있었다면 지금 더 수월하고 더 크게 잘 됐을 수도 있지. 나이가 20대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많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장이 되면 학생들은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면 학생들은 방학이 있었으니까. 직장인이 되면 방학이 사라지고 퇴근 후 그리고 주말만 시간이 남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집에서 나와서
뭔가 식사도 뭐 따로 마련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어쨌든 혼자 살 때보다 시간이 주는 건 맞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더 줄어. 그렇게 보면은 20대 때가 나는 가장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때 그냥 허비하면서 살다 보니 30대 때 여유가 없는 거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금전적인 여유라든지 둘 다 없어지는 거지.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시간을 더 소중히 써라. 지금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압축해서 쓰면 몇 년 후가 더 정말 유의미하고 윤택하게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